자, 이제 정수근 문제랑 근의 부호까지만 좀 보고서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시간 정도. 껌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괜찮아? 현서가 내가 다음 시간까지 당신한테 이 방정식의 근을 다 구해오세요 라고 하면은 당신은 숙제를 해올 수 있어요? 왜 못 해오죠? 너무 많았어.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A, B가 정수라고 해요. 그럼 숙제를 해올 수 있어요? 그쵸? 정수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정수를 만드는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제한적이야? 약수 조건으로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수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개의 곱을 구하는 과정이 있을 때 다시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이 약수 조건을 활용해서 두 근의 곱은 상수다 라고 식을 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은요, 그러니까 곱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은요, 우변은 0을 만든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아까 전에 A, B는 K꼴로 만드는 건 우변이 0이 아닌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수 조건의 문제야 곱은 상수다 꼴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경우가 고난도 문제에서도 꽤 많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은 그 중에서 어떤 도입 단계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입니다. 그 말은 일단 근계수를 써서 가면 좋습니다. 정수 근 문제죠. 정수 근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m 플러스 4,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라고 쓸게요. 내가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1번식을 곱하기 2 한 다음에 2번식과 더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m이 사라지거든요. 정수근 문제는 포인트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요. 두 번째, 문자를 소거합니다. 그래서 2알파 더하기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2끼리 사라졌고 8, 3, 11이 됩니다. 세 번째, 억지로 인수분해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는 건 뭐가 됐든 알파로 묶어버려. 그러면 2 플러스 베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뒤에 2 플러스 베타가 그대로 나오면 좋겠어. 근데 베타가 지금 2베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를 달아줘. 그럼 2베타는 존재해요. 근데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숫자 4가 갑자기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식 변형을 해주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아집니다. 다시 억지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그냥 생짜 알파로 묶어버려. 난 얘가 뒤에 있으면 좋겠어. 베타 계수를 맞췄더니 상수 4가 나와서 걔를 지워줘.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봐주시면 4 넘어가 15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는 15가 나옵니다.
근데 정수에다가 2쯤 더하면 정수죠. 정수에다가 2 더하면 정수입니다. 따라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15가 나오는 거고요. 나올 수 있는 게 1, 15, 3, 5. 5, 3은 왜 선생님 안 해요? 어차피 알파, 베타도 내가 임의로 지정한 거죠. 알파, 베타 자리 바뀐다고 식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5, 3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는 해주셔야 합니다. 두 개의 양의 정수네요. 그럼 얘도 할 필요 없겠다. 왜요? 두 개, 알파가 양의 정수면 즉 자연수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2가 1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음수는 무조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는 아예 불가능이고요. 얘가 될 거면 알파와 베타가 1, 3이겠네요. 따라서 정수근은 1과 3이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4를 뺀 게 m이니까 m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식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밑에 유제 있어요. 요건 유제 좀 연습 좀 합시다. 유제 13번. 자, 들어가 볼게요. 정수근 문제예요. 양의 정수라는 말은 자연수다라는 뜻이죠. 정수근 문제는 근계수를 쓴다가 기본적이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작성을 했어요. 이제 어렵지는 않죠, 이 정도는. 그런 다음에 m을 소거할 거예요. 그럼 내가 1번식과 2번식이 있을 때 나 2번식에서 1번식을 뺄게요.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번식에서 1번식을 뺐기 때문에 2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인수분해합니다. 정수근 문제에서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알파로 묶으면 베타 빼기 1. 그리고 나는 베타 빼기 1이 뒤에 있으면 좋겠어. 베타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야. 얘 때문에 숫자 1이 생겼으니까 너 책임져.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베타 빼기 1로 뒤로 묶었더니 알파 빼기 1이 됐어. 마이너스 1은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알파 베타가 해봤자 자연수니까 알파에서 1쯤 빼면은 0밖에 안 되죠. 제일 작은 숫자가. 그러니까 음수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1, 3 혹은 3일인데 3일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2, 베타는 4. 근데 알파가 2고 베타가 4인데 저거 구하랬으니까 16 플러스 4 20이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정수근 문제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거든요. 요거 정석 풀이는 다른 방법을 갑자기 쓰고 있어요. 사실 요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우리 풀이에는 일관성이 좀 중요하거든요. 특히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요것도 근거와 계수로 갈게요. 여기 밑에 아마 어드바이스로 있을 거거든요. 기억하기로. 어드바이스에 있는 풀이를 쓸 거고요. 나는 여러분들 정석에 있는 풀이를 나중에 한번 봐보셔도 괜찮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 자, 다시. 두 근이 모두 정수네요. 그럼 정수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과 계수를 쓰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2m이고요. 두 근의 곱은 2m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와요. m을 소거하려 했더니 소거를 못해요. 가 아니죠. 소거할 수 있죠. 왜 못해요? m 자리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대입해서 그럼 알파 베타는 선생님 계산이 복잡해요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나와요.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까지 가거든요. 대입만 한 거예요. 근계수 쓰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잖아요. 분수꼴을 없애기 위해서. 요렇게 되고요. 요거 전개하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2알파 베타끼리 사라지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정수 제곱 더하기 정수 제곱이 4가 나오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죠. 0, 4밖에요. 4, 0은요 대칭적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던가 알파가 0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2던가. 근데 알파 0 베타가 2면 m 자체를 여기다 보는 거니까 m은 1이겠죠.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m이 1일 땐 두근은 0, 2 m이 마이너스 1일 땐 두근이 0,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풀이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 기본문제 8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기본문제 8번.
이제 딱 두 문제, 기본 문제 9번, 기본 문제 10번만 하고서 여러분들 이번 주태 단원 필수의 기본 문제들 쭉 풀어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개념 문제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빠르게 가죠. 기본 문제 9번과 10번은 사실 정석이 무리를 좀 했습니다. 무리를 했다라는 표현은 단원이 뒷단원 개념이 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공부해 놓으면 뒷단원 때 공부가 쉽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래, 이런 부등식 못 푸시는 분 없죠? (2x 빼기 1이 3보다 크다라는 1차 부등식 중2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정리해서 가는 거 못 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1차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그 얘는 2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은 그냥 넘기고 마치 등식 풀듯이 방정식 풀듯이 하면 돼요.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 2x 빼기 1이 3보다 크다 했을 때는 x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라는 거 딱 하나만 달랐죠, 등식이랑. 근데 쟤는요 1차 부등식과 다르게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래프로 내가 이제 해석한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양쪽에 y를 달라는 말이에요. y는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유일한 방법, 캔버스에 올리는 방법은 y는을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양변이란 말이에요. 부등식도. 그래서 양변에 y는을 붙일 거예요. y는을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은 하나의 부등식이 두 개의 함수로 바뀌게 돼요. 근데 y는 0, 이것부터 봅시다. 이거 무슨 축이었죠? 모든 y좌표가 0인 점들을 쭉 모으면 x축이 되죠. y는 0은 모든 y좌표가 0인 점들을 모은 x축을 앞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y는을 2차 함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2차 함수 하나 그리고 y축 하나 그린 다음에 그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찾아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 그래서 밑에 있거나 만나도 괜찮아. 등호 있으니까 만나도 괜찮아. 그래서 만나는 지점 일단 찾고요. 밑에 있는 범위는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 x절편이 2와 3인 건 볼 수 있죠. 따라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는 2 이상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니까. 괜찮을까요? 얘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은 는 y로 끊어. 함수가 두 개가 생겼어. 그리고 y는 0은 x축이라고 읽어.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표시할게요. 만나는 건 포함하면 안 되니까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얘는 범위가 두 개로 끊겨 있을 거예요. 날개로 꺾여 있다고. 자, 첫 번째, x가 아싸리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던가, 그래서 왼쪽 날개를 말을 하던가, x가 아싸리 3보다 커서 오른쪽 날개를 말하면 돼요. 얘는 범위가 하나지만 얘는 범위가 두 개다.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가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외워지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니야.
외워져야 해요. 그리고 이 개념이 있어야 여기 있는 걸 풀 수 있어요. 요걸 안다라는 전제 하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 이제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은,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있을 텐데요. 현석, 맞죠? 아, 그래. 해놓고도 맨날 맞았는지 확인해야 돼. 이름을 잘못 외워가지고.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렇지.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음수겠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알파 베타 부호가 반대일 땐? 모르죠. 모르는 거죠. 서로야.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의 곱은? 그렇지.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두 근의 곱은? 그렇지. 부호가 반대일 때? 음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자, 그래서 요렇게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땐 근계수를 이용해서 요렇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if 알파가 1 플러스 i고 베타가 1 마이너스 i였다면 두 근의 합은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면 얘가 성립하는데 얘가 성립한다고 두 근이 모두 양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되기 위해서 공통수학 2가 공부되신 분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판별식 조건을 하나 추가합니다.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이러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었죠. 그래서 얘가 있는 거는 예시가 지금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런 예시들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판별식 D가 0 이상이면 만족시켜야 돼요. 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같은 친구들이 포진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알파 베타 부호가 반대인 경우들 있죠. 얘 때는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판별식 D는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두 근의 곱은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돼요. 어려워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란 말이에요. 근데 두 알파 베타의 부호가 반대면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니까 a와 c의 부호도 반대일 거예요. 그럼 a와 c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개를 곱하면 여기서 음수 마이너스 4ac까지 하면은 양수가 나온다고요. 근데 b제곱이 이미 양수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판별식이 자동 완성이에요. 뭐로 자동 완성이에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게 자동 완성이에요. 자, 여기는 달랐어요. 얘네 둘이 성립한다고 해서 얘가 자동 완성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따로 조건을 준 건데요. 얘는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 D가 자동 완성이니까 우리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흡사 이런 겁니다. 모든 고등학생은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임을 알았는데 내가 학생임을 또 한 번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모든 고등학생이면 학생임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따지지 않고 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 써 있냐면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137이에요. 137에서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조건 3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조건 3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조건이 하나만 있어요. 왜요?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굳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게 자동 완성이니까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거 바탕으로 이 문제만 풀고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두근의 합은 2m 빼기 1이에요. 마이너스 2m 빼기 1이에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입니다. 판별식 D는 4분의 D를 쓸게요. m-1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그래서 정리만 좀 해볼게요. 저거를 알파 더하기 얘는 냅두고 얘도 냅두고 판별식만 정리 좀 할게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m 빼기 3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고요. m 빼기 2 m 플러스 1이에요. m 빼기 m 플러스 1 m 빼기 2 m 플러스 1이 판별식입니다. 내가 정리를 미리 했어요. 그런데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도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m은 1보다 작아야 해요. m이 1보다 요게 양수면 마이너스 2 나누면서 정리한 거예요. 얘가 양수일 거면 m은 3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가 양수일 거면 m 빼기 2 m 플러스 1이 0 이상이라는 건데요. 2차 부등식은 함수를 그려서 가야 된다 했고 0은 x축을 의미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색칠해 주세요 가 되는 거라고요. 0과 만나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x절편은 어떻게 되는데요? 2차 함수에다 쓰여 있어요. 마이너스 1과 2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아싸리 왼쪽이거나 아싸리 오른쪽이죠. 따라서 m이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m이 2 이상입니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요 이론에 따라서. 자, 근데 이제 성대 아저씨가 무리했어. 여기서 하나의 이론을 더 꺼내야 돼. 미안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정말 미안해요. 근데 우리 성대 아저씨를 좀 따라줍시다. 앞으로를 위해서 좀 이것도 연립 2차 부등식 개념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집 이론을 갖고 올게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당신은 오늘 점심을 죽어도 짜장면을 먹어야 돼. 난 미치겠어.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는 짜장면도 괜찮고 짬뽕도 괜찮아. 다 상관없어. 근데 메뉴를 통일해야겠대. 그러면은 당신 의견을 따르는 게 맞아요? 내 의견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쵸? 굳이 짜장면을 먹겠다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야 돼요. 누나가 있거든요. 내가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누나가 마라탕을 사랑합니다. 굳이 마라탕을 먹겠대. 근데 나는 별 취향이 없거든요, 음식에. 그러니까 보통 그때는 어떻게 돼요? 누나의 의견을 따르는 거죠. 보통의 연인 관계 같기도 하죠. 얘는 죽어도 1보다 작아야 한대. 아니면 안 된대. 얘는 죽어도 3보다 작아야 한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괜찮고 2 이상 돼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 옵션을 먼저 건드려요? 얘네들 옵션을 먼저 건드려야지. 근데 둘이 이제 싸워.
m이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돼. 얘는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 둘이 원만한 합의를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m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놀자 하면 되죠. 둘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가장 후순위야. 얘가 물어봅니다. 야, 난 죽어도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나는 2 이상이어도 괜찮은데 2 이상이어도 괜찮아. 근데 너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내가 포기할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야, 내가 요건 포기했으니까 요거는 좀 지켜줘. m이 1보다 작아야 돼? m이 마이너스 1 이하여야 해.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 이하면 됩니다. 왜? 둘이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얘는 포기됐고. 따라서 그냥 m은 마이너스 1 이하면 됩니다.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이렇게 찾아야지. 거기 밑에 문제 봐볼래요? 그래프로 다 그리고 있잖아요. 절대 시험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진짜 확정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풀어. 이 문제를 그래프를 다 그리고 있잖아요. 시험 시간에서 너무 시간 많이 뺏겨요. 이거를 m이 1보다 적네? m이 2 이상일 순 없지. 그런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 이하겠네. 이런 속도로 가야지. 얘를 다 그려요. 데생 하듯이 다 그려요. 색칠하고 막 거리 재우고. 그게 지향점이 아니에요. 요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나올 거야. m은 1보다 커야 해. 얘 죽어도 1보다 커야 해. 두 근의 곱이 양수야. 그러면 m은 3보다 작아야 돼. 죽어도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는 0 이상이었잖아요. 똑같이 0 이상이니까 얘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러면 얘네들 말을 먼저 들어보라고. 얘는 1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얘는 3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그 대승적 차원에서 공통범위 1초가 3 미만이고 이런 거 머리로는 갈 수 있잖아요. 요 정도는. 근데 범위가 두 개일 때부터 헷갈린다고. 근데 이제 묻는 거야. 야, 우리는 무조건 1초가 3 미만이야. 그거 아니면 얄짤 없어. 합이 없어. 하니까 내가 마이너스 1 이하 이거 포기할게. 대신 2 이상인 건 받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이상 3 미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고 있다.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 때 못 풉니다. 그리고 겹치는 이거 또는 들어갔을 때 겹치는 부분 찾는 게 은근히 빡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가세요. 이게 훨씬 깔끔해요. 어려운 거 알려드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알파, 베타, 부호가 반대 개꿀이죠. 왜요? 얘가 음수면 되니까 m은 3보다 크면 됩니다. 끝. 왜요? 판별식은 자동 완성이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판별식이 0보다 큰 범위가 이거였잖아요. 자, 봐봐요. 두 근의 곱이 음수면 3보다 크면 반드시 m은 2 이상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눈치챌 수 있죠. 얘가 여기 안에 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수면 자동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됩니다. 왜요? m이 3보다 크면 m은 자동으로 2보다 큰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 문제 9번은 이런 시나리오로 푸는 상황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풀어보세요. 지금 2차 함수 이론이랑 겹치는 이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만 풀고 지금 진도 마무리할 겁니다. 빨리 하고서 복습할게요. 생각보다 10분 정도 딜레이 됐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졸린 놈 껌 하나 더 주고. 아니 미워하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리가 다 되신 분은 첫 번째 계백문의 뒷부분 백지 테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 6, 7, 8, 9의 기본 문제 풀이들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고 직접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 요 넘버링 된 것만 다시 보시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한 80점 정도 맞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거든요. 일단 1번, 2번까지는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보았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럼 개념 문제는 있죠. 근데 이세는 해드렸죠. 오케이. 그럼 그거 한번 본인이 써보면서 연습은 하세요. 이해되시겠지? 안 외워놨는데 뭐였지? 아이씨 나빠요. 이건 미워할 거야. 공부도 안 해야지. 미워할 거야. 서로 미워할 거야. 좋아. 아니 개념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뭘 쓰고 있는 거야? 그때가 끝이 안 되는 시스템 마음에 들었는데 백지 테스트를 쓰라는 건 우리 개념 문제 저거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 뒤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에 당신이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하고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접어넣고 요거 접어놨어요. 요거예요.